자, 이 시간에는 법정지상권 개념 민법에서 다 공부하고 그렇죠. 기초 개념 이 정도만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겠다.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법지는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거기 근거되는 조문을 한번 볼까요?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보니까 동백 1번 기억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이때 땅 임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니은에 가서 보면 법 366조 법지가 성립하려면 자, 첫째 제일 자주 물어보는 게 바로 A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상에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뭘로 확인해요? 등기부로, 또 뭐로? 건축물 대장으로,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로, 또는 과세대장으로, 또는 탐문을 통해서, 또는 다음이나 네이버 그 항공사진 현황을 통해서 그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 나중에 건물이 들어섰다. 이때는 366조 법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가 묻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미등기 건물도 상관없어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되죠. 원래부터 달랐으면 법지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동일인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디귿은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나중에 건물이 들어섰다. 이때는 366조 법지는 물론 관습법상의 법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갑니다. 동백 2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게 좀 더 포괄적이죠. 동일인에게 속했다. 각각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땅 임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단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이게 따로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게 없었으면 법지를 관습법상의 법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지금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등기 능력은 있습니다만 대개는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때 그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주택에 매수하려고 하는 상가에 임차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항 요건 갖추시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거나 대항 요건을 갖추십니다. 다시 주택임대차는 대항 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막강한 물권적 효력인 대항력을 줘버리고 또 도장 찍으면 우선 변제권도 줘버리고 또 소위 임차는 최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거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등기부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개는 임차권 등기는 따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요. 그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상임법의 보호 대상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알 수 있는 공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임대차 관계가 있어도 등기도 안 되고 마땅한 공시 수단도 없어요. 그러므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땅을 샀어. 근데 가서 보니까 나대지야. 그런데 등기부상에도 특별히 임차권 등기가 된 것도 없고 나대지였기 때문에
뭐 무슨 권리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대지에 임차인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공사용 자재 적시장으로 쓰려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있어요. 자, 당연히 매매는 임대차를 깼으니까 토지의 매수인인 내가 그자 보고 나가라고 해서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나간다, 객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 명도 소송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시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존재 여부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토지인데 가보니까 나대지인데 그 공사용 자재가 적치되어 있다라거나 또는 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거나 그러면 혹시 임대차 관계가 있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판례 1번 판례 한번 봅시다. 1번 판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다가구 일부 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의 범위입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다가구 일부 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의 범위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다가구 일부에 관하여 중개를 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 안 했다. 근데 경매로 넘어갔다. 책임을 안 진다. 져야 한다. 자, 다세대 말고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야 다른 102호, 103호 이분들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분류상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통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 A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구 방 하나가 비어서 갑한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갑의 중개로 B가 다가구 방 한 칸을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갑이 중개를 했습니다. 이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B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갑은요.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 B가 이제 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임차인들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보증금도 모른다.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다.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이나 있고 그들의 보증금은 어떠하고 이걸 알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갑이요 임차인에게 등기상의 권리관계는 설명했지만 다른 임차인의 존재와 보증금 등에 대해 설명을 안 했고 B가 임차를 했고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 회수하지 못했다. 이때 갑한테 책임 없다. 책임 있다. 책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2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줄친데 보니까 밑줄친데만 개공께서는 업자께서는 맨 밑에 등기부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내역 중 임대차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확인 설명서에 그중에 실제 권리관계란에다가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셔야 되고 만약에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임대차 시기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 그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있다. 업자는 다른 임차인의 존재 여부 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A한테 물어봅니다. 만약 A가 몰라 불응을 합니다. 불응을 하면 이 양반한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 안 한다. 기재해야 된다.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A한테 물어보면 A가 사실대로 말한다. 뻥칠 수도 있다. 뻥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관리하는 확정일자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아직 이자는 되려는 자니까 아직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자도 열람할 수 있어요. 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요 그 부분을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동의 얻어서 열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임대인이가 싫어 거절하면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 중개하실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이어서 2번도 밑줄 친 판례만 보면 이 양반이요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존재를 설명 안 하고 전세권만 설정하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했어요. 사고가 터졌어요. 책임을 안 진다, 져야 한다,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요 판례는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판례입니다. 사실 다가구 일부 임대차가 어려워요. 예? 보수는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 여부 등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350쪽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과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력. 지금 우리가 조사 확인 사항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기본적 사항 했고 이제 권리관계 조사 확인 활동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두 예정 금액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예정 금액 A가 얼마 받아주세요? 3억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갑은 B한테 3억 좀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가 제시한 가격을 취득 의뢰인에게 그대로 불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예정 금액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1번 이전 의뢰인 제시한 가격을 말한다. 2번 취득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말한다. 3번 공시지가를 말한다. 4번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그래놓고 5번 이전하려는 자가 제시한 가격을 기본 가격으로 해서 사례, 시장 동향, 물건의 수급,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말한다. 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그렇습니다. 현실의 경우에는 이전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이 예정 가격이 되는 게 보통이지만 시험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산 평가 금액을 예정 금액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중개보수 실비는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토지용계 공법상 용자 및 거래 규제입니다. 자, 뭐도 조사해야 돼요. 토지용계과 공법상 용자 및 거래 규제도 조사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지용계과 공법상 용자 및 거래 규제도 조사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이용 제한도 거래 규제도 조사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용 제한은 뭐예요? 이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수익을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땅이 있습니다. 수변구역 안에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녹지적 안에 개발장구역 안에 땅이 있다. 내 마음대로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한다 못한다? 못해요. 부동산 공법으로 행위제한을 갑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제한이 가해지느냐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 지을 수 없는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거래 규제는 뭐냐? 그러면 거래를 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래를 규제하는가? 간단한 방법이 있죠. 일정한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합니다. 신고를 하게 합니다. 허가증 안 내면, 신고 필증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줘 버려요. 등기를 안 해줘 버리는 방법으로 거래를 규제합니다.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사찰재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니까요. 학교법원의 기본재산 돈 있다고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요. 거꾸로 향교재산이다, 사찰의 재산이다, 학교법인 재산이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갑니다. 관계행정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100평하고 허가구역 밖에 있는 100평은요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으셨다면 그 매수 목적을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양반이 뭐 하려고 땅 사세요? 묘지용으로 아버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묘지용으로 임야를 사달라고 의뢰받으셨으면 묘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땅을 중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유소 지을 거라고 땅을 사달라고 중개를 의뢰받으셨으면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 땅을 중개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소 설치가 불가능한 땅을 종결 했다.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손해가 발생했다. 업자에게 책임 문제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법상 용장과 거래 규제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용자한 거래 규제를 조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토지용계획 확인서. 무엇을 통해서요?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국토 어디가 됐든지 강원도 땅, 울릉도 또는 제주도, 명동 전부 다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돼요. 예? 용도적 불문하고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동물역 1번에 이런 말이 써졌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국토용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 지정 여부 및 행위 제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전국토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필지별로 어떤 용도 지역 지구 지정이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행위 제한이 가지고 있는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국토용 정보 체계를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읽어보시고 그 밑에 박스가 있죠? 동물역 2번. 객관식 내기 좋아요. 토지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예, 기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니은 개별법에 따른, 예컨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군용항공기지구역,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디귿, 그 안에서 가해지는 구체적인 행위 제한의 내용도 모른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리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 여부 알 수 있습니다. 미음은 별 의미가 없고. 자, 그러면 그 밑에 한계가 있죠. 한계에 그 중에 보시면 니은 디귿을 먼저 볼까요? 토지용계획 확인서로 소유권자가 누군가는 몰라요. 저당권 몰라요. 권리관계 알 수 없다고요. 토지용계획 확인서는 이용자한 거래 규제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또 투기적 투기과열지구 건폐율, 용적률 또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이런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자, 다시 기억으로 가서 토지용계획 확인서. 우리나라는 300개가 넘는 지역지구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용계획 확인서로 다 안다, 다는 모른다, 다는 몰라요. 지역지구 구역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53쪽, 352쪽에 보면 샘플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쭉 한번 보시고, 유의사항이라고 353쪽에 있어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꼭 읽어보십니다. 이거는 읽어보실 것.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1번, 2번, 3번은 꼭 읽어보시고 4번, 5번은 1번, 2번, 3번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제가 직접 읽어봅니다. 그 중간에 도면이 들어가는데 그 도면은요. 아하, 그 땅이 어떤 지역지구 구역에 포함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보여드리기 위한 참고 도면일 뿐이에요. 그냥 비주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법적 효력은 없고 측량 목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보니까 아하, 뭐도 알 수 있냐면 지역지구 구역 안에서 가진 행위 제한의 내용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이어지는 말 뭐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찍혀서 놨다. 이때 뭐는 할 수 없다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 그거만 못하구나. 나머지 개발 행위는 법적으로 다 보장되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할 수 없는 대표적인 행위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지.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점 주의하실 것. 모든 개발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제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뭔가요? 국토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타 법.
이용치 않은 실무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공법상 거래 규제입니다. 자, 거래 규제 관련 법령 대표적으로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가로 5가 있네요. 자, 거래 규제는 한마디로 증 없으면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가로 1번 토지거래 허가 없으면 무효 등기 못해요. 농취증 없으면 등기 안 해줘요. 외국인이 중요토지 취득할 때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 등기 못해요. 거민계약서 안 내면 등기 안 해줘요. 전부 다 거래 규제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 5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네요.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아놔봤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번은 따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가로 5번 중에서는 몇 가지 표현만 제가 따왔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표현만 전통사찰의 토지입니다. 이때 주지스님께서는 사찰 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먹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중에서 주지스님께서요, 처분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소속단체 대표자 승인서, 무슨 말입니까? 조계종 또는 태거종, 화엄종, 대표자 승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실까요? 그런데 주지스님께서 양도하는 게 아니고 대여나 담보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소속 대표자한테 대표자의 승인서 플러스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허가 관청이 조금 다르죠? 자, 가로 6번 향교재산법입니다. 향교재산 마음대로 팔아먹어버리면 안 돼요. 이때 허가 받습니다. 허가 관청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누구? 시도지사. 사립학교법, 학교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때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허가 관청도 주의해서 보세요. 초중고 특수학교는 교육감, 대학교는 교육과 기술부 장관의 허가. 가로 8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가로 9번 뭔가요?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입니다. 시도지사 허가. 그리고 10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 보면 은행 같은 종합금융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원래 취득 못해요. 야, 너희들은 본업인 금융업에만 해라. 부동산 너가 막 취득하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요. 담보권 실행으로 자기가 경매에 참가해서 자기 담보물을 낙찰받는 건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3번 가서 보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처분해야 된다. 처분해야 돼. 어쩔 수 없어서 취득을 허용하긴 하되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처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처분이 안 되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돼 있어요. 캠코에 매각을 의뢰합니다. 자, 이어서 11번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온 적 있는가? 주택법 39조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주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 알선, 하지마, 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뭐도 하지 말라고요? 광고 등의 행위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광고 등의 행위도 해서도 안 되고 또는 공급 받게 하거나 받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전부 다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요.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백 2번에 보니까 이놈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렇다면 그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만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가로 12번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은요, 임대 의무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1항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렇습니다. 5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또
20년짜리도 있고 시프트는 20년, 10년,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제일 적은 게 몇 년짜리? 5년짜리. 요즘에 제일 많이 짓는 게 임대 의무 기간 5년짜리 건설 임대주택을 많이 짓죠. 5년 지나면 분양 전환해 주잖아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다. 그 전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함부로 건설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19조가 이제 우리 처음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 임차인께서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임차권 양도 전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요?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임차권 양도 전대 허용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틀린 말. 예? 임대사업자의 동의는 없다.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어디서 공부하냐면 공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2차 과목인 공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체크만 하면 될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한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그렇습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유상이죠. 유상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설정 및 이전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또는 예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는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허가관청은 누구?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하고, 허가관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예, 바로 갑니다. 우리 시험에 다들 났던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셨어요. 이런 나쁜 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에요. 외국인 토지법에 나오는 형사처벌하고 비교가 돼서 곧잘 시험에 나옵니다. 2년 이하 징역 100분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얘 좀 봐라. 허가 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개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뭐 하는 거야? 이행하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행해라. 이행 명령을 합니다. 3개월 이내 이행해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 개기입니다. 이런 나쁜 놈 봤나? 그렇다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100분의 10.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와 같은 자를 신고 고발하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신고 고발하면은요, 포상금도 줘요. 우리나라는 포상금 공화국입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로 3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 등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가로 4번 허가 대상 거래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가로 5번으로 갑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야 돼.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법 시간에 180제곱미터, 주거적, 상업적 등등 나눠서 기준면적 공부합니다. 기준면적. 자, 그리고 가로 6번 허가의 특례가 있습니다. 동블록 1번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동블록 2번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여기 써놨어요. 첫, 디귿, 니은. 기억부터 뭔가요? 수용, 사용, 환매는 허가 대상 아니에요. 니은, 민지법으로 경매로 취득합니다.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경매로 취득할 때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허가받는 조건을 만족할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 경매로 취득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살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똥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났을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예?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럼 니은 경매하고 뭐하고 같다? 그렇습니다. 뭐하고 같아요? 압류재산 공매하고 똑같아요. 압류재산 공매로 취득할 때도 허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거기 보니까 이번에는 리을입니다. 리을.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은요. 첫 번째 줄에 3번 이상. 흔히 말하는 수탁재산 공매를 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했는데 원래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3번 이상 유찰되면 허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미음 뭔가요? 외국 정부 국제기구가 취득할 때는 허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단 주의하실 게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허가를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 보시면 언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언제 안 받고를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뭔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뭔가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두 번째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뭔가요? 두 번째 점 보세요. 전세 임차권 저당권 설정 계약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요. 유상이라고 했어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점 보세요. 상속, 증여, 유증, 사용대차 이거는 전부 다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 허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증여 중에 왼쪽에 부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는 대가가 있는 거니까 허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신탁계약과 해지계약입니다. 신탁계약과 해지계약도 허가를 형식적이니까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뭔가요? 판결은 비교가 돼요. 왼쪽에 보시면 이행판결조서라는 게 나오죠. 자, 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이나 조서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형성판결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밑에 이건 아까 이미 공부한 겁니다. 경매로 취득한다. 배제됩니다.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배제됩니다. 수탁재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되면 배제됩니다.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도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유상, 설정, 이전, 계약, 예약입니다. 예약도 들어가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대물변제, 계약예약,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이런 종류도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판결서, 조서, 이행판결과 조서 허가 받습니다. 왜? 만약에 판결로 취득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면 일부러 짜고 소송을 제기해요.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매 방법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매매했지만 외형은 일부러 매수하는 자가 매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서 승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때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다 짜고 일부러 소송을 낼 거예요. 네? 판결 줘서 허가 받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수탁재산 공매는 허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3번 이상 유찰되면 안 받습니다. 부담부 증여 허가 받고 유저당 계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로 7번 타법과 관계 그리고 밑에 판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